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2012년 서울 목동에 살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를.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리고 말았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주가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제 아들 용준이가 32에 결혼했어요. 신부 미숙이는 정말 예쁘고 차분한 아이였죠.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때 미숙이가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미숙이 닮은 아들 나오면 너무 예쁘겠어. 그때만 해도 농담 삼아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며느리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는 주방일도 척척 해내고 싹싹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때는 정말 단란한 가족이었어요. 아들은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풀려가고 있었고 며느리와도 사이가 좋았죠. 다만 한 가지만 아쉬웠어요. 바로 손주 소식이었죠. 주변에서는 신혼이니까 좀 기다려라 했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친구들은 벌써 손주 품에 안고 있는데 저희 집만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 좋은 소식 언제 들려주려나 매일 기대하며 살았어요. 결혼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저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했죠. 미수가 요즘 기초체온 재고 있니? 아, 네. 며느리가 대답할 때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내 친구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는데 너도 빨리 소식 있었으면 좋겠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지만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었어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며느리의 마음에 부담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온갖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인터넷도 찾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전달했어요. 미수가 이거 봐. 엽산이 좋다는데 먹어봐. 어머님, 이미 먹고 있어요. 그럼 이건? 비타민 D도 중요하다던데?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매번 네 알겠어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2년째가 되자 저는 더 직접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이거 자궁에 좋다던데 먹어봐.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맵고 짠 것만 먹으면 자궁이 냉해진다는데? 여자는 배가 따뜻해야 해. 배찜질 항상 하고 있도록 해라. 그리고 친구들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 너무 예쁘지 않니? 너도 빨리 이런 아기 낳아야지. 네, 예뻐요. 며느리의 그 억지 웃음을 왜 그땐 몰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온갖 민간요법을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건 다 해보라고 며느리에게 강요했죠. 미수가 이거 석류차야. 여자한테 좋다더라. 네, 감사해요. 그리고 이건 당귀. 이것도 끓여서 먹어.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를 먹이려 했어요. 한약, 영양제, 민간요법. 며느리는 그때마다 고마워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어머님, 이거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빨리 찾아오지. 네, 알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고마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3년째가 되자
저는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병원은 가봤니?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그럼 용준이도 검사 받아봤어?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3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으면 이상한 거지. 더 잔인했던 건 친척 모임에서였어요. 미숙이는 아직도 소식 없어? 그러게 말이야. 벌써 3년이 됐는데. 죄송해요. 요즘엔 늦게 낳는 게 유행이래도. 그래도 너무 늦으면 며느리가 화장실로 도망가듯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빨리 손주 소식이 들릴 것 같았어요.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는 생각하기도 싫었죠. 저는 며느리를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녔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스트레스? 우리 며느리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저 몸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했죠. 의사 말은 다 핑계야. 몸이 건강하면 아이가 생기는 거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결혼 4년 차 초, 저는 마침내 폭발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에 앉혀놓고 말했죠. 너희 솔직히 말해라. 나 몰래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거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4년이나 됐는데 이게 정상이야? 용준이와 미숙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요즘 젊은 애들이 아이 안 낳고 사는 게 유행이라면서? 엄마, 저희도 원해요. 정말로요. 원한다고? 그럼 왜 4년이나 안 생겨?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다그쳤어요. 너희 둘이 진짜 노력하는 거 맞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뭐가 그런 말씀이야.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주는 언제 보겠어? 엄마,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그때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용준이가 아내를 감싸 안으며 엄마, 그만해 주세요. 미숙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저는 화가 나서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해 봄에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이니? 정말? 4년을 기다린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기뻐했죠. 빨리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지. 네, 그럴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기쁘다기보다는 불안해 보였거든요. 미수가, 괜찮니? 몸이 안 좋은 거야? 아,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지 않아서요. 그럼 그렇지, 4년을 기다렸는데. 임신 확인 후부터 며느리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어디 가니? 잠깐. 병원에 같이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병원도 혼자 가고, 검진 결과도 자세히 안 알려주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기가 되어서도 며느리의 회피는 계속됐어요. 저는 그저 손주 생각뿐이었고,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서운하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2012년 3월 8일, 드디어 도윤이가 태어났어요. 도윤아, 할머니란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4년을 기다린 손주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용준이 어릴 때랑 닮은 곳이 없네.
발가락이라도 닳는다던데. 크면서 보이려나. 아이들은 다 달라요, 어머님. 크면서 얼굴이 계속 바뀐다잖아요. 주변에선 엄마 닮았네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도윤이가 돌이 가까워지면서 그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웃는 모습, 우는 모습, 자는 모습까지. 아들의 어떤 특징도 닮지 않았어요. 도윤이 돌잔치 날 호텔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어요. 재영아.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도윤이 돌잔치인데 용준이가 초대해서 온 거구나. 아, 네. 축하드려요. 그러고 보니 어느 날 아들이 재영이와 사업을 정리했다고 말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각자 좋은 자리가 생겼다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순간 재영이의 표정이 도윤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웃는 모습, 눈매, 심지어 울 때 찡그리는 표정까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소름이 끼쳤습니다. 재영아, 잠깐만. 하지만 재영이는 급하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돌잔치가 끝난 후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용준아, 재영이는 왜 안 왔니? 재영이요? 바빠서 못 온다고 했는데요. 근데 아까 로비에서 봤는데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용준아, 나랑 인사까지 했어. 지금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니? 숨기긴요. 아니에요. 용준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 엄마, 제발 모른 척 해주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안 그럼 저 말할 수 없어요. 어서 말해. 안 그럼 지금 미숙이에게 가서 물어볼 거야. 안 돼요, 엄마. 그럼 어서 너 입으로 솔직히 말해, 당장. 도윤이가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제 아들이라 생각했어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도윤이 예쁘잖아요. 그냥 지금처럼만 지내주세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미숙이가 임신이 안 되던 중 저랑도 다퉈서 밖으로 나가버렸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핸드폰도 꺼버리고 외박을 했었어요. 당연히 장모님 집에 갔을 거라 생각했었고요. 그날 미숙이가 술을 엄청 마셨더라고요. 술에 취한 미숙이를 재영이가 보고 위로를 해주다가 술김에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기뻐했는데 임신 중에도 미숙이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각방 쓰며 최대한 조심히 지냈었어요. 출산을 했던 날도 너무 기뻤고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눈에도 재영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엄마. 그래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랬었는데 결국 재영이를 만나보니 정말 실수였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진정되지 않아. 죽을 때까지 눈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내 아이로 키우겠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돌잔치에 몰래 찾아왔다니 괘씸하네요. 그래도 엄마만 눈 감아주시면 좋겠어요. 미숙이도 술김에 정말 홧김에 실수했다고 죽으려고 했대요. 그치만 혹시나라도 제 아이일까봐 그러길 바라면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이 아이를 제 아이라 믿기로 했어요. 결국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마주하기도 싫었고
무조건 당장 이혼으로 다그쳤어요. 당장 이혼해. 그런 여자와 어떻게 같이 살겠어. 엄마, 제발. 도윤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긴 뭐가 없어. 그 아이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빨리 짐 싸서 나가게 해.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그때 미숙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된 거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뭐, 지금 네가 할 말이 있다고? 네, 4년 동안 저한테 얼마나 상처 주셨는지 아세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다니. 매일매일 기초체온제라고 하시고, 한약 먹이시고, 병원 끌고 다니시고. 그건 다 너를 위해서. 위해서요? 정말 저를 위해서였나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저 혼자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소식 없냐? 3년이나 됐는데. 매번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몰아붙이셨는지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쏟아내는 말들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도 어머님께 혼나고 나서 절망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너 아예 안 나올 거냐? 다른 방법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말 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도 아이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다고요. 미숙이가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4년 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주시는 약 다 먹고 싶은 음식 다 가려 먹고. 하지만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밤 너무 절망스러워서 술을 마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디서 예의 없게 소리를 질러.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당장 갈라서. 엄마, 제발. 한 달간 저는 아들을 괴롭혔어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죠. 그런 여자와 어떻게 같이 살겠어? 남의 아이를 네 아이라고 키우겠다고? 우리 집안 망신이야. 결국 지친 아들은 항복했어요. 알겠어요. 헤어질게요. 그렇게 아들은 이혼했고 며느리는 도윤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매일 술로 하루를 시작하고 술로 하루를 끝냈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완전한 폐인이 되어갔어요. 용준아, 이제 그만 마셔라. 엄마, 저 죽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뭘 한 거예요? 사랑한 여자를 버리고 미숙이가 먼저 배신했잖아. 하지만 엄마, 저는 미숙이를 사랑했어요. 아들은 술에 빠져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부터 저도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로부터 몇 해 후, 저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꾸 더부룩했어요.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계속 차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리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죠. 이상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복부 팽만감도 점점 심해지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뭔가 이상해. 아무 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난소암 3기입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암이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술 냄새가 가득했어요. 용준이는 흐느끼며 울기만 했습니다.
용준아, 정신 차리고 살아. 엄마, 저 치료받을게요. 정신 차릴게요.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용준이는 치료센터에 등록하여 성실히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오니 이렇게 수술대에서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용준이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번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용준이는 아직도 술 생각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겨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용기가 생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어요. 복강경 수술로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큰 수술이었죠. 깨어났을 때 용준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프다. 많이 아프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되었다고 하셨어요. 수술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먹는 것도 토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용준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해줬어요. 죽을 끓여주고 등을 문질러주고 예전에 술 취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엄마, 이거 소영 선생님이 보내신 죽이에요. 소영 선생님? 네, 암 환자들한테 좋다고 직접 끓여서 보내주셨어요. 어쩜 그런 친절한 분이 다 계시냐.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많이 약했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 용준이가 소영 선생님 말을 자주 하였고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용준아, 소영 선생님이 너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지 엄마도 알고 싶다. 그때 용준이의 표정이 조금 부끄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저보다 2살 많으신데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본인도 예전에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 선생님도 과거에 알코올 중독을 겪었고 아들을 안 낳아준다는 핑계로 남편은 외도까지 했다고 해요. 결국 헤어졌고요. 버림받은 아픈 과거가 있었죠. 그래서 우울증에 술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넉 달째가 되자 용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소영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치료가 끝나도 계속 만나 뵙고 싶어요. 소영 씨가 없었다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2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그 2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만 낳는다고 버림받았던 소영 씨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제 아들도 전 며느리도 그 누구도 잘못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재촉했고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전 며느리와 도윤이가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을 한다고 했죠. 저는 힘든 몸을 이끌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숙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숙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했다. 전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건강하세요. 도윤이 손을 꼭 잡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결국 모든 게 제 잘못이었던 거예요. 기적적으로 제 몸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우와, 우리 민준이? 오늘도 멋진 그림을 그렸구나. 우리 민준이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제 새로 태어난 손주 민준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 아이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민준이한테 해준 말 중에 마음 아팠던 적 있어? 없어요. 할머니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이제 알거든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전 며느리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게 남은 생은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며 살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재촉하거나 상처 주지 않도록.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다림이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도 매일 후회하지만 그 후회를 교훈 삼아 남은 하루하루를 더 조심스럽게, 더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평생의 사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